천조가 넘는 가계대출 6월 말 현재 1,100조가 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면 이 가운데 31만 원을 빚을 갚는 데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금융위원회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금융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금융위원회 고승범 사무처장과 짚어봅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서민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셨는데 자, 지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예,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 규모를 이제 전체를 합산을 하면은요. 예. 2018년까지 약 한 270만 명에게 총 22조 원을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예. 이제 대표적인 상품이 햇살론, 세이망올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4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이라고 하는데 4.5조 원 연간 공급되던 것이 예. 연간 5.7조 원으로 확대 공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예,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근로자분들에게는 이제 생계자금을 지원해드리는 햇살론과 세희망월시 대출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햇살론은 저축은행과 농협, 신협, 상호금융회사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세희망월시는 시중은행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예. 그리고 창업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미소금융 상품으로 지원을 해드리게 되고요. 또 이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께는 이제 10% 금리로 바꿔드리는 바꿔드림론을 제공해드리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현행 34.9%로 되어 있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29.9%로 인하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5% 내리게 되면 이제 그러면 돈을 빌린 서민들은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건가요? 이자 감면 효과가 총 한 4,6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 270만 명 분들이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혜택을 보실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대부업계들은 좀 볼멘 소리를 하고 있죠. 지난 2008년 이후에 4차례 금리 인하가 있었고 더 내릴 여력이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금융위 판단은 다른가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부업체들이 이제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에 당기순이익이 한 5,200억 원 정도 났었고요. 예. 그리고 또 지난 2년간의 조달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4.35% 정도 2년 동안에 4.35%포인트 정도의 조달 비용 축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 자금을 조달하는 대부업체가 자금 조달하는 비용도 줄어들었고 예. 또 모집하는 비용도 줄고 또 이제 손실 날 경우에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을 썼는데 그 비용도 줄고 해서 4.35%포인트가 줄었기 때문에 5%포인트 정도 인하하는 거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대형 대부업체 중에도 대출 원가가 30%가 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은 이제 대부업체들이 방송 광고를 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방송 광고와 관련된 광고 선전비도 많이 줄을 것이고요. 예. 또 대부업체들이 그동안에 보수적인 대손 비용 처리 등을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자체적으로 좀 원가 절감이 가능해서 대출 원가를 추가로 인하할 여력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달 원가, 대출 원가가 30% 이상인 경우가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 대형 업체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영세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29.9% 내리면 많은 또 대부업체가 문을 닫을 것이다. 따라서 이 때문에 서민 대출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원가 구조가 좀 열악한 개인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일부 폐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예. 또 최고금리 인하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이 대부업 시장 구조가 개편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에 힘을 좀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파산한 업체가 좀 많아지게 되고 또한 이제 어떤 대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돈 빌릴 데가 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조속히 설립을 해서 보다 체계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하시는데 불법 사금융이 확대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검찰과 경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좀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이제 금융위 지원 정책을 보면 이제 돈을 추가로 더 빌려주거나 또 빌려준 돈의 이자를 줄여주는 정책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는 상황인데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뭐 돈을 빌리는 대책도 있지만 요거를 이제 채무자들이 좀 그 채무 조정뿐만 아니라 빚을 갚은 이후에 재기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재산 형성도 연계해서 지원하는 그런 자활 패키지 상품도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행복기금 그리고 신복위를 통해서 채무 조정 중인 분들이 복지부 자활센터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에 네. 이분들이 한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가 공동으로 최대 25만 원까지 저축을 지원해주는 그런 상품인데요. 네. 이걸 통해서 성실하게 또 근로 저축하신 분이라면은 3년 후에 최대 1,3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돼서 빚도 갚고 소규모 창업 자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지적이 이제 복지로 해결할 문제를 서민들의 빚을 늘려서 해결한다 이런 비판이에요. 이를테면 저소득층에게 500만 원의 대출, 교육비를 500만 원 대출하는 정책 경우는 이 복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와 연계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원하는 그런 상품도 만들었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가게들이 서민금융을 이용함으로써 서민금융을 이용해서 또 자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책도 만들고 있고 지금 예. 말씀해주신 대로 아주 그 저소득층 그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는 뭐 복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서민 분들의 그 신용 등급 등도 자세히 분석을 해서 계층에 맞는 그런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제 가계부채 문제 대부분이 이제 집을 사면서 생기는 부채 아닙니까? 때문에 네.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이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듣고 계시죠? 예, 근데 뭐 저희들이 부동산을 부양하겠다는 목적으로 네. 가계부채 문제를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네. 지난번에 작년에 LTV/DTI 규제 합리화하고 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 그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거래를 더 정상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책을 한 것이고요. 이 가계부채 문제는 저희들이 경제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또 위험 요인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거래가 또 정상화되면 정상화돼서 이것이 이제 자산시장이 정상화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제 소득 증가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부채가 좀 늘어나서 걱정이긴 하지만은 또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늘어난 대출이 주로 주택 구입이라든지 기존의 그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주택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또 가계 이자 부담을 좀 낮춰주는 데 기여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거시적으로 보면은 가계부채 문제는 네.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계부채 문제 위험하지만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융의 이번 정책 서민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되면 좋겠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위원회 고승범 사무처장이었습니다.